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모건스탠리 100만 주 매도, 하반기 긴급 분석 진행합니다. 과연 모건스탠리가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니까 삼성전자의 앞으로 긴급 분석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유튜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모건스탠리 얘기가 나오는데,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Winter is coming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모건스탠리가 원래 반도체 시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윈터가 왔다, 겨울이 왔다, 겨울이 끝났다, 피크가 올 것 같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측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BM 관련 가장 큰 우려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2025년도에 이 공급이 좀 과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이었고, 그다음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천천히 넘어갔다면 2025년도에는 꽤나 많은 기업들이 HBM을 만들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HBM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악화되고 매출 성장과 마진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내렸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목표가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럼 지금 가격으로 대비를 하자면 실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15만 2,800원이죠. 근데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가격이 이 가격대고요. 아직 조금 더 사실상 하방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훨씬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와 이 지금 현재 가격은 크게 영향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던 게 있다면 이거죠.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인데 이번에 조금 과하게 빠진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3,000원 내린 14만 9,800원에, 삼성전자는 6만 2,800원에 각각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거고, 범용 디램 수요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그냥 요점입니다. 근데 사실 HBM이라는 게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쌓아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당장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HBM이라는 게 올해 초에 올해 것까지 완판하고 내년 것까지 완판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는 내년에 수주받고 뭐 그다음 연도 거 그다음도에 수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완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게 내년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지 않냐,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3년 전인 2021년 8월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예견을 했고요. 2024년 8월에 피크를 준비하라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실제로 피크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둔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 어떤 흐름인지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흐름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이번 15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해라. 근데 SK하이닉스를 먼저 13일에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건 스탠리가 친 건 아니겠지만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사실 100만 주나 쏟아졌다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지난 13일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 100만 주가 넘는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난 15일에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절반 이상 낮추고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거죠. 지금이라도 파십시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도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죠. 더 하락해야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15일이 나왔는데 13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약 100만 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찝찝하지 않냐. 어떻게 미리 알고 팔았냐는 거죠. 그래서 당일 매도량 역시 한국 기관이나 개인보다는 해외 펀드가 주문낸 것이 대부분인데 IB 업계에서 단일 창구에서,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만 하루 만에 이 100만 주가 쏟아진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미리 알고서 13일에 매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꽤나 많이 빠졌고 그 이유는 좀 미리 보고서를 알고 판 사람도 있고 보고서가 나오면서 빠진 부분도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가격과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전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3,100원에 있습니다. 오늘 저가 기준 62,200원이고요. 이 62,200원을 딱 그어보면은 어디쯤 가 있냐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가 여기죠.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쯤 되는 가격 라인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말에서 2023년도 초의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랑 가장 근접한, 가장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빠졌고 이때는 어느 상황이길래 이렇게나 크게 빠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며 이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락 나와서 이 가격에 유지가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지금의 하락과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얘가 빠져서 있는 이 가격 구간이 어떤 리스크를 받아서 빠진 구간인지를 알아야 이거보다 더 빠질지 아니면 이거보다 여기만큼 빠진 것 자체가 과매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2022년 4분기에서 2023년 1분기 실적이에요. 보니까 2022년 2분기 14조 971억이 영업이익입니다. 3분기 10조 8,520억 영업이익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4분기 삼성전자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고요. 4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확 몇 분의 1로 거의 한
3분의 1로 확연하게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조 단위도 아니죠. 얼마? 6,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죠. 2분기에도 6,685억 원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조금씩 회복이 돼서 24년 1분기에 6조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22년도만치는 못 올라왔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 라인 대가 어디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박살이 났던 구간 라인 때 주가가 62,200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박살이 났었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따로 빼봤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을 보니까 21년도 3분기, 4분기에 10조, 8조, 8조, 9조까지 그냥 천천히 나다가 3분기에 급격하게 5조 1,200억으로 확 줍니다. 절반 정도로 줄죠. 그리고 나서 언제? 22년 4분기 갑자기 2,700억으로 영업이익이 줍니다. 반도체 부분이에요. 확 급락을 해버리죠. 이거는 사실 2분의 1 수준도 아니죠. 이거는 20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23년 1분기에 4조 5,800억, 4조 3,600억, 3조 7,500억, 2조 1,800억 해서 작년 내내 23년 내내 적자를 때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62,200원의 가격대의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도체 영업이익이 2,700억에서 4조 5,800억으로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실적이 급락이 나오던 시절의 가격이 얼마다? 62,2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이 당시에 급락하고 하락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왜 이렇게나 박살이 났냐? 박살난 팩트는 알겠는데 왜 그렇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를 하다가 24년 1분기에 흑자 전환 1조 9,100억 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하다가 반도체 영업이익이 1분기에 1조 9,100억 원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그 최악을 겪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과하게 급락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실적도 박살나, 주가도 박살나. 왜 그랬냐? 비대면 수요 증가에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염병이 돌면서 비대면, 흔히 언택트라고 하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언택트가 뭡니까? 다들 재택근무한다 그러죠. 재택근무한다니까 뭐가 들어요? 서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서버 증설을 급격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기술력의 변화, 혁신, 혁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요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급격한 성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급격한 상승세가 만들어졌죠. 어떤 부분? 실적에 대해서. 혁명이나 혁신이 있지 않았고요. 수요 증가로 인해 뭘로 인한? 비대면, 그 다음에 재택근무. 그리고 추가로 뭐예요? 안 그래도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시장에 돈까지 풀립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그냥 우리 지갑에다가 돈을 꽂아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을 다른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줬죠. 그래서 2020년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가 뿌려지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급격한 매수세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거기에 돈까지 뿌려지니까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20년도는 실질적으로 왜 성장했냐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실제 혁신이나 혁명이나 뭔가 생겨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조적으로 성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전염병이라는 이슈에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 단기 수요로 인한 고점을 달성을 한 거죠. 돈도 확 풀려 단기 수요 증가에 그러니까 미친 듯이 확 오른 거죠. 근데 이게 뭐다? 구조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잠깐 수요가 늘어서 올랐는데 실제 어느 정도 언택트 또는 재택근무가 갖춰지면은 수요가 더 늡니까? 아니죠. 수요는 이제 멈춰버립니다. 어느 정도 언택트 또는 아까 얘기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면 그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증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예요? 단기적으로 들어간 돈도 갑자기 21년 테이퍼링 시작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원래 사주던 거를 덜 사주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원래 100만 원씩 용돈 주던 거를 90만 원, 80만 원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합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게 뿌리던 돈을 확연하게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 뿌렸던 돈과 확 늘었던 수요가 급격하게 급락하고 급격하게 돈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급격하게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핵심 뭡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거나 실제 기술에 대한 혁신이나 혁명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실적 최저점을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급락, 급격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풀었다가 다시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 진행. 그래서 실적은 박살이 나고 주가도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디램 수요가 늘었다가 디램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멈추니까 가격도 최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디램 가격입니다. 디램 수요가 이렇게까지 4.1달러까지 오르던 게 쭉쭉쭉쭉 점점 재택근무와 언택트 비대면의 수요가 마무리가 되면서 급락세가 만들어졌고요. 얼마까지 1.3달러까지 빠집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가격이 62,200원인 거예요. 현재 얼마입니까? 2.1에서 2.05달러. 그러니까 이 구간인 거죠.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한 겁니다. 애초에 디램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한 거예요.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인데 왜 이 구간의 가격을 지금 삼성전자가 찍고 있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2020년과는 다른 2024년도는 구조적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는 상당히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폭발, 헬리콥터 머니, 그 다음에 반도체의 언택트 비대면에 따른 단기 수요가 있었지만 2024년은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뭘로? AI로.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생성형 AI의 필수로 꼽히는 HBM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AI라든가 이런 혁신혁명이 없었고 그저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 폭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수요가 늘었냐? 구조적인 AI의 새로운 기술 혁명이 생기면서 AI는 앞으로 더 커졌으면 더 커지고 더 성장했으면 더 성장했지 지금 AI가 반짝하고 죽을 게 아니라는 거죠. AI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변모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2024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HBM 주도권을 선점한 효과를 톡톡히 보며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크게 올랐던 게 그냥 갑자기 수요가 필요해서 오른 겁니까? 그게 아니죠. AI 성장으로 인한 반도체 구조적인 그냥 범용 디램이 아니라 HBM이라는 차세대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HBM3E, HBM4를 향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AI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며 HBM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픈 AI 등등등등 구글까지
모든 기업이 AI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이제는 AI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각 스마트폰에 AI가 없습니까? 있죠. 우리 각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AI가 없습니까? 있죠. 이제는 AI가 없는 세상이 더 어색한 세상이 이미 와버렸고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걸 저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늘어난 수요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기술력, 더 필요한 기술력, 더 나은 AI 기술, 거기에 따른 더 나은 반도체가 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오는 2025년까지 첨단 AI 서버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이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것이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루빈, 그 다음에 각 기업들, 서버 기업들의 자체 AI 반도체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AI 성장이 결국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거고 이 구조적 성장은 AI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20년과 2024년도의 상승 그리고 우상향, 실적에 대한 반등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격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2022년도 말과 2023년도 초 가격대와 현재 가격대가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비관 보고서에 따른 투매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7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목표가보다도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뭐다? 반대로 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 모건 스탠리 목표가 76,000원인데 지금 63,1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얼마입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사실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현재 목표가가 밑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 하락이 선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23년도 최악의 4조씩 적자를 내던 최악의 시절에 가격대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23년 급락 가격과 실적은 20년의 양적 완화와 비대면 단기 수요로 만들어진 거품이에요. 거품 맞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돈을 헬리콥터 머니로 뿌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수요로 만든 상승이었다 보니까. 근데 2024년 삼성전자 실적 성장과 반등은 단기적인 거품이 아니라 AI 시대 구조적 성장인 AI 시대 새로운 성장기로 만든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구간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것도 정말 큰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요. 왜? 이 당시에는 적자가 마이너스 4조씩 나왔습니다. 4조, 4조, 3조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돈이 엄청 풀려있던 게 돈이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빠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현재 모건 스탠리 목표가가 얼마다? 이 구간이다. 저는 지금 구간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고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지만 저는 결국엔 다시 반등하고 성장한다라 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3개월이라는 인내를 가지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충분히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가격 대비해서도 이미 과매도한 구간이고 실제 22년, 23년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과매도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흐름을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전에 이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비만 치료제랑 제약바이오, HBM, 그 다음에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9월 20일, 19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장전에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